네, 이어서 3교시 수업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아까 2교시에는 면담 기술에 대해서 같이 공부를 해봤고요. 자, 지금 아까 잠깐 사진 하나 봐주시겠습니까? 이 사진 보면 어떤 느낌이 좀 드시죠? 굉장히 어딘가 불만이 좀 많이 있으시고, 또는 마음속으로 어떤 불평이나 불만이 좀 많아 보이시죠? 아니면 어른이면 뭐 근심도 좀 있어 보이시고요. 왜냐면 여기 이제 눈도 처지고 이렇게 입도 꼬리가 내려와서 굉장히 근심스러워 보이고 어딘가 걱정이 있으신 분처럼 보이시죠. 클라이언트 제 경험상 이제 상담실에서 앉아 있으면서 오시면 이제 클라이언트 선생님들이 찾아오시면 굉장히 이제 의기소침하시고 마치 이런 모습 이미지로 그리라 그러면 아마 이렇게 그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굉장히 어딘가 위축되어 계시고 또 어딘가가 이렇게 좀 불안해 보이시기도 하시고 또 좀 안정적이지 못한 어떤 모습으로 오십니다. 근데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서 상담을 하고 그다음에 자신의 문제들을 하나하나씩 이제 같이 이야기하면서 면담을 통해서 이야기하면서 풀어나가고 앞에 닥친 문제들 하나씩 하나씩 풀어가면 이렇게 조금씩 인상이 좀 바뀌세요. 이 사진을 거꾸로 뒤집은 거거든요. 지금 보여드리는 이 사진이 이 사진을 이렇게 180도 돌려서 뒤집어 놓은 게 바로 이 사진입니다. 한번 보시죠. 어떠신가요? 느낌이 전혀 다르죠? 이렇게가. 네. 굉장히 불안스러워 보였고 어딘가 불안정해 보였던 모습이었거든요. 제가 이 사진을 좀 우연히 구해서 한번 본 게, 클라이언트 선생님들이 처음에 오실 땐 이 모습으로 좀 어딘가 불안하고 또 상담소에나 아니면 사회복지사 선생님 처음 만나실 때 굉장히 어떤 분이신지도 잘 모르고 하니까 굉장히 불안정해 한 상황으로 들어오시죠. 또 쭈삣쭈삣 하시기도 하시고요. 그다음에 정말 내 속에 있는 이야기들을 이렇게 누군가 처음 보는 사람한테 털어놓을 수 있을까? 또 저 사람이 내가 이야기를 하게 되면 나의 문제를 좀 잘 이해해서 귀담아 들어주고 또 나의 문제를 좀 해결하기 위해 도움을 줄 수 있을까? 또 그럴 만한 사람인가 하는 어떤 생각들, 막연한 어떤 불안감까지도 가지고 오시겠죠. 근데 이제 처음 만나고 두 번째, 세 번째 상담을 통해서 rapport 형성하고 그 문제들에 대해서 함께 고민하고 그 다음에 점점 시간이 깊어질수록 불안해 있던 내면의 어떤 문제들도 끄집어내면서 같이 이야기를 하고 그러면서 점점 모습이 이렇게 바뀌어 가시거든요. 불안했던 모습에서 눈도 좀 웃으시고 입꼬리도 이렇게 올라가고 하시면서 모습이 환해져 보이는 어떤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보통 뭐 10회기, 뭐 7회기, 8회기, 10회기가 지나면 스스로의 문제도 조금씩 해결되고 희망이 보이면서 굉장히 긍정적인 어떤 모습들로 변해가거든요. 마치 지금의 사진처럼 불안했던 모습에서 긍정적인 어떤 모습, 안정적인 어떤 모습으로 바뀌어가는 이런 과정을 보이게 됩니다. 어, 여러분들이 현장에서 또 일을 하시든 아니면 또 다양한 직장에서든 아니면 가정에서든 어떤 경험들을 하시고 계실 텐데요. 그러기 위해서 이런 모습들이 되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게 제가 경험하기엔 스스로의 어떤 안정적인 모습 또는 스스로의 환한 모습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같이 저희도 출근하면 같이 직원분들하고 같이 뭐 좋은 말씀도 하고 환하게 인사하면서 오늘도 한번 힘내서 일해보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바로 그러한 모습들에서 어떤 함께 힘을 낼 수 있고 또 내가 환하게 웃고 내가 즐겁게 일을 함으로써 그런 좋은 에너지들을 주변에 줄 수 있고요. 또 그런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지신 많은 분들이 실제로 만나는 어떤 클라이언트 분들에게도 좋은 또 긍정적인 에너지를 주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렇게 하루하루 시작을 하시고 또 공부하실 때도 이왕이 하시기로 하셨던 거고 즐겁게 함께 공부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수업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을 때인데 어쨌든 다음 학기에는 여러분들과 온라인이 아니라 오프라인에서 여러 가지 서로 선생님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또 어떻게 생활하고 계신지 또 어, 그 공부 중에도 준비해 놓은 과정이나 어떤 자신의 어떤 질문이나 궁금한 점들도 바로 서로 대화를 통해서 토론을 통해서
좀 더 많이 배워가고 좀 더 많이 경험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자리로 다시 만나 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수업 시작하면서 한번 아까 이어서 봤던 부분들인데요. 잠깐 하나 동영상을 한번 같이 보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속상한 게 뭐냐면 너무 속상한 게 뭐냐면 죄송합니다. 네. 너무 속상한 게 뭐냐면 그 행사를 한번 박사님 하면요. 자, 만약에 방금 전에 보셨던 화면에서 제가 좀 이게 저도 이렇게 하다 보니까 실수가 좀 있었는데 양해를 좀 부탁을 좀 드리고요. 어쨌든 지금 이제 두 분 입장에서 대화를 하는 과정에 보면 여러분 어떻게 보셨나요? 방금 전에 공부하셨던 면담의 기술, 아니면 면담의 종류, 면담의 환경들 많이 함께 공부를 해봤는데요. 이 두 분의 의사소통의 방식에서 어떤 느낌들을 좀 받으시나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제 그 오은영 박사다라 그러면 또는 그 상담사고 두 분이 이제 클라이언트로 들어오셔서 저렇게 두 분이 대화를 하신다라 그러면 선생님 앞에서 어떻게 정리하고 어떻게 이렇게 분석해서 해석해서 두 분들에 대한 어떤 질문을 던진다거나 또는 어떻게 서로를 바라볼 수 있도록 해줄 수 있을까요? 그리고 두 분 클라이언트의 특징이 지금 화면에서 보여지는 두 분 그 클라이언트의 특징이 어떤 부분들이 느껴지시나요? 각자의 입장만 말씀을 하시죠. 네, 그리고 또 아까 전에 보셨던 영상에서처럼 백윤숙 선생님이 본인이 하고 싶었던 평소에는 배우자에게 하지 못했던 얘기들을 어떤 일을 했는데 뭐 했는데 라고 질문도 던지시죠. 아마 이게 일상이었으면 또 던지지 못하셨을 어떤 그런 말씀이신데 하실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서로 다른 이야기, 서로 다른 방향을 바라보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지금 보여지는 이 화면에서는. 그래서 보통 그 사회복지사 선생님이나 또는 상담사 선생님이 하시는 것들은 이렇게 스스로 클라이언트 두 분이 각자의 마음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그런 어떤 그 현장을 좀 만들어 주시고 어느 정도 충분히 흥분이 되었던 어떤 자신들의 어떤 의사표현을 충분히 한 후에 어느 정도 좀 내려앉아서 안정된 어떤 스스로의 감정을 좀 사귈 수 있도록 만들어주고 그 후에 두 분이 가진 문제점 또는 두 분의 특징들을 조금씩 이해할 수 있도록 그래서 서로가 서로를 바라볼 수 있도록 하는 방법들을 찾아가시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각자의 입장들 또는 각자의 어떤 감정들을 서로 돌봐줄 수 있도록 그래서 그런 것들을 통해서 나중에 또 기회가 되면 뭐 교류 분석이나 MBTI나 아니면 뭐 우리가 흔히 하는 현장에서 하는 HTTP 테스트라든가 아니면 SCT 문장 완성 검사라든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스스로를 좀 알아보고 나의 대화 방법들을 특징들을 알 수 있도록 그래서 그 클라이언트와 한 분, 즉 여기서 이제 팽현숙 씨의 어떤 대화 방법, 또 여기서 최양락 씨의 대화 방법, 그리고 그 대화 방법의 특성들을 이해할 수 있도록 그래서 저 사람은 이 얘기를 할 때 이런 감정이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구나 서로의 어떤 대화의 어떤 특성들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바로 이런 어떤 과정을 통해서 진행을 하게 됩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이제 기회가 되시면 이 전체 화면을 좀 보시면서 오은영 박사가 어떻게 두 분의 어떤 그 대화를 끌어가는지 또 그런 과정에서의 솔루션 해결책들은 어떻게 제시하는지 이런 것들을 한번 보시게 되면 굳이 현장에서 경험을 안 해보셨다 해도 충분히 좋은 간접 경험을 할 수 있는 시간이 되실 거라고 봅니다. 자, 저희가 이제 사회복지 현장에서의 면담의 어떤 부분들, 전체적인 어떤 개략적인 부분들을 좀 보고 있는데요. 그 6번째는 면담의 기록입니다. 모든 과정들을 거치게 되면, 특히 사회복지에서는 기록들이 굉장히 중요하죠. 또 그래서 이런 기록을 통해서 어떤 업무를 해왔는지, 그 다음에 그것이 절차상으로, 행정 절차상으로 또는 법적인 어떤 절차상으로 규정을 잘 준수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좀 보게 됩니다. 근데 그런 것들 다양한 기록들을 남기게 되는데요. 그 중에서 이제 면담에서의 기록입니다. 자, 기록이라고 하는 것은 클라이언트의 욕구를 파악하고 또 실천 활동에서
그런 어떤 실천했던 자료들, 그리고 서비스가 계속적으로 이어지고 있는지 계속성 및 그 과정, 그 다음에 서비스 결과에 대한 평가 등을 위해서 굉장히 중요하게 남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사례관리에서도 공부를 하셨던 것처럼 사례관리의 전 과정, 모든 기록, 초기에 사회복지사 선생님이 클라이언트를 만나게 되면 초기 면접, 즉 인테이크라고 접수하는 것들을 기록에다 남기죠. 가장 기본적인 어떤 인적 사항이라든가 가족 관계라든가 뭐 이런 부분들, 그다음에 초기 클라이언트의 요구 사항은 무엇인지 이런 것들을 남기고요. 그다음에 그런 것들을 통해서 초기 사정을 하고 우리 기관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또는 우리 기관이 저 클라이언트의 욕구를 해소해 줄 수 있는지 적정한 클라이언트인지에 대해서 확인을 하고 내부 회의를 거쳐서 클라이언트의 서비스 제공 동의를 구하게 되죠. 또는 계약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일련의 과정들이 다 기록으로 남게 됩니다. 그리고 그 기록이 또는 그 과정이 적정했는지. 그래서 이 서비스가 프로그램을 세우고 또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그 다음에 그 후에 그분에 대한 어떤 만족도 조사라든가 평가를 통해서 서비스를 계속 할 건지 아니면 타기관에 의뢰할 건지 아니면 서비스를 종결할 건지에 대한 어떤 결정들을 하게 되는데 그 매 과정마다의 기록들을 남기게 되고 또 이런 기록들이 모여서 나중에 이제 그 기관에 대한 평가를 받게 되기도 하죠. 또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사회복지 모든 기관들은 일정 기간, 뭐 법인의 경우 뭐 3년, 또는 뭐 개인기관의 경우 몇 년, 또 뭐 행정기관에서 아니면 허가기관에서 또는 관련 공공기관에서 객관적인 평가, 감사를 받게 되죠. 또는 평가를 받게 되죠. 그래서 그럴 때에 아주 중요한 자료로서 활용이 되는 게 바로 기록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그러나 이제 기록이라고 하는 것은 면담회 또는 실전 과정에서 부수적인 요소이므로 면담의 흐름을 깨지 않도록 해야 되고요. 면담보다 더 중요한 위치를 차지해서도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회복지사는 클라이언트가 말하고 또 사건과 관련된 감정 표현에 집중하는 것이 방해받지 않는 선에서 그 선에서 기록을 해 나가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간단간단하게 기록을 하기도 하고요. 때로는 그런 어떤 내용이 그 사전에 동의를 얻어서 녹음을 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들이 많아지거나 또는 기록을 하느라고 상대방의 말씀에 귀 기울이지 못할 경우에는 이렇게 녹음을 하는 경우도 있다라는 것들을 그 녹음도 기록의 일종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 기록을 하는 목적은요. 첫 번째, 책임성입니다. 책임을 가지고 그 업무를 진행을 하겠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클라이언트의 욕구를 확인하는 겁니다. 또 세 번째가 서비스의 내용을 보고하는 거고요. 네 번째가 이제 바로 전문가 사이에 의사소통을 좀 활성화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즉, 예를 들어서 다양한 요즘 이제 주 사회복지 서비스 현장에서 실천 방법이 사례관리다, 통합 사례관리, 뭐 이제 다양한 이야기로 불러지고 있는데 사례관리라고 많이 사용을 하고 있죠. 그래서 그 사례관리에도 보면 다양한 전문가 집단이 모여서 함께 다양한 욕구를 가진 클라이언트의 다양한 욕구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 다양한 전문가 집단이 모여서 함께 하시죠. 그러다 보면 그 전문가 사이에서도 클라이언트의 문제를 공유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바로 기록으로 남기게 되는 거고 그 기록이 바로 이러한 전문가 사이의 의사소통을 활성화할 수 있다. 또는 사례관리가 아니어도 저같이 이제 상담을 하는 경우에도 제가 자리를 비우는 경우도 생기고요. 또는 저는 예를 들어서 뭐 A라는 분야에서의 상담 전문가다. 또는 B라는 분야도 있을 거고 C라는 분야도 있을 건데 뭐 제가 제 클라이언트가 또는 저랑도 상담을 해야 되고 또는 B라고 하는 과정과도 그 전문가 상담사하고도 상담을 해야 된다라 그러면 제가 진행해왔던 상담의 내용들이나 간략한 기록들을 남겨서 같이 넘겨줘야 되는 거죠. 그래야 그분도 그 내용들을 기존에 진행해왔던 내용들을 파악을 하고 자신의 분야에서의 필요한 부분, 서비스들을 또 제공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러한 전문가 사이에 의사소통의 방법으로도 사용이 되고 있다, 기록이 사용되고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가 클라이언트와 정보,
공유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다음 여섯 번째가 지도 감독, 또 자문, 동료 검토를 하기 위해서 기록이 필요하고요. 또 일곱 번째는 사례가 지속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필요하다. 그 다음에 여덟 번째가 서비스의 과정과 그 효과를 점검하기 위한 과정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아홉 번째는 학생 및 다른 전문가들에 대한 교육을 위해서도 이 기록들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열 번째가 행정적 가업을 위한 자료 제공 또는 조사를 위한 자료 제공을 하기 위해서 이 기록들을 남기고 활용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사회복지 실천 현장의 전 과정마다 기록이 남게 되고요. 또 기록을 통해서 방금 보신 것처럼 다양한 목적들을 달성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이런 것들이 나중에 학문적으로도 그 다음에 평가를 통해서 학문적으로도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되고요. 또 동료와도 논의할 수 있는, 그 다음에 좀 더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좀 더 효과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도 바로 이러한 기록들이 활용되고 있다. 아주 다양하게 활용되고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세 번째가 이제 기록의 유형입니다. 기록이 어떤 방식으로 기록들을 활용하고 있느냐, 어떻게 남아 있느냐 하는 것들을 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가 이제 과정 기록입니다. 여러분들이 기관에서 근무하거나 아니면 직장에서 근무해도 회의를 하시게 되면 회의록이라는 걸 작성을 하게 되죠. 회의의 기록들을 남기게 되죠. 근데 그 방법이 여러 가지다 합니다. 과정 기록이라는 것도 있고요. 요약 기록이라고 하는 것도 있고, 또 의료 보건 분야에서 사용하는 SOAP 방식의 방법들, 또 내레이션 방법, 또 뭐 개조식 방법, 아니면 뭐 이렇게 회의를 녹음을 해서 그 녹음 전체를 녹음한 부분들을 전체를 기록하는 경우들도 있죠. 그래서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크게 기록의 유형을 한 몇 가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가 과정 기록이고요. 과정 기록은 사회복지 실천에서 가장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는 기록법입니다. 면담 과정 중에 일어난 모든 일을 다 기록하는 겁니다. 그래서 마치 녹음한 것들을 녹음 사본 뜨듯이 전체를 클라이언트와의 있었던 모든 일, 그다음에 필요하면 몸짓이 좀 이상했다라 그러면 괄호 열고 지문으로 그때는 고개를 끄덕이며 아니면 작게 속삭이며 아니면 크게 울며 뭐 눈물을 뚝뚝뚝 떨구며 감정 표현을 한다라는 그런 것들까지도 그 비언어적인 어떤 의사 표현까지도 지문을 통해서 다 기록을 하는 어떤 그런 과정이 바로 과정 기록이다라고 말씀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확한 피드백을 얻을 수 있고요. 그래서 실습생이나 직원 교육에서 사전 기술이나 면담 기술 등의 훈련에 많이 사용을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시간도 굉장히 많이 걸리고요. 번거롭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과정을 기록해야 되는 거여서 상담을 하면서 기록을 하기는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간략하게 기록을 하고 그래서 또는 이런 과정 기록들을 하기 위해서 대개 동의를 얻어서 녹음을 하거나 아니면 영상으로 촬영을 해서 하는 경우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대개 이런 과정 기록의 어떤 방법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가 이제 요약 기록입니다. 뭐 개조식 또는 요약식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요약 기록은 일반적으로 사회복지기관에서 요즘 가장 많이 사용되는 기록의 형태입니다. 시간의 경과에 따라서 변화되는 상황 또는 개입 활동, 중요한 정보 등을 간략하게 요약해서 기록합니다. 꼭 중요한 사항들 또 남겨야 되는 사항들을 기록하는 방법이 이제 요약 기록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세 번째가 이제 문제 중심 기록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 의학이나 보건 분야에서 또는 학제 간 협력을 증진시키기 위해서 개발한 다양한 전문직 간 효율적인 의사소통과 정보 교환을 위해서 활용하는 방법이고요. 클라이언트의 현재 문제를 중심으로 해서 문제 영역을 규정하고 사정하고 또 각각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계획을 작성하고 진행 상황들을 기록하는 방법입니다. 의외로 이런 방법들을 많이 보고 계시고요. 여러분들이 이제 직장에서든 아니면 그 사회복지 실천 현장에서도 많이 사용하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클라이언트의 강점보다는 문제를 강조하고 또 개인에게 초점을 둠으로써 생태체계 관점이나 우리가 현재 사례 관리나 사회복지 실천 현장에서 많이 사용하고 있는 강점 관점과는 좀 잘 맞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의학 및 보건 분야에서 좀 많이 사용하는 부분이어서 실제 문제가 뭔지를 좀 정확히 파악을 하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들을 주로
그 기록으로 남기는 어떤 형태이기 때문에 요즘 저희 사회복지 실천 현장에서 사용되고 있는 것과는 조금 거리가 있는 부분이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중심 기록은 보통 이제 SOAP 방법이다라고 하는데요. 네. 첫 번째, 주관적인 정보입니다. 네. Subjective Information이라고 하고요. 두 번째가 객관적인 정보, Objective Information.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사정. 그 다음에 Plan. 필요하면 뭐 여기다 do 해갖고 SOAP D 이렇게도 요새 좀 확대해서 하고 있는데 의료보건 분야에서 계속 발전이 되고 있는데요. 예,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이 주관적인 클라이언트의 개인의 주관적인 정보와 또 클라이언트의 증상, 객관적인 정보, 전문가로서 확인한 어떤 객관적인 정보, 그 다음에 사정 그런 것들을 통해서 어떤 조치가 필요하다라는 것들을 확인할 수 있겠죠. 계획을 세울 수 있겠죠. 그래서 계획을 세우고 실천하는 과정들을 바로 문제중심 기록 방법이다라고 이렇게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두 번째 강의를 모두 마치고요. 다음 주에도 여러분들과 함께 즐겁게 수업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실제로는 여러분들과 그 사이버 수업을 통해서 만나 뵙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이렇게 이해할 수 있도록 짤막짤막한 동영상이라든가 또는 여러분들 교재에 나와 있는 직접 해보는 어떤 그 칸들을 채워보고 자신의 성격 분석이라든가 자기 의사 표현 방법 능력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하는 그 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직접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서부터는 여러분들도 교재를 좀 가지고 꼭 좀 참고하셔서 직접 문제를 본인이 직접 풀어보시고 그 풀어본 문제들을 과제로 또는 뭐 메일로 이렇게 제출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과제들 함께 수행해 봄으로써 뭐 대면 수업이면 직접 해보면 좋은데 또 바로바로 확인을 할 수 있어서 좋겠습니다만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수업 시간에 잠깐 시간을 드릴 테니까 한번 직접 평가도 해보시고 그 다음에 그 점수가 얼마나 나오는지 그리고 나는 상대방과의 어떤 면담에서 표현 능력이 좀 부족한 건지 아니면 이해하거나 듣기 하는 부분들이 부족한 건지를 스스로 평가를 통해서 그런 부족한 부분들은 수업 시간에 조금 더 보완하고 그런 어떤 관련 기술들을 좀 공부를 해서 본인이 면담하고 그 클라이언트와 만나서 이야기하는 과정들의 어떤 전문적인 어떤 기술들을 좀 더 높여갈 수 있고 습득해 나갈 수 있도록 진행을 해 나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수업이 온라인 수업이어서 조금 개인적으로도 힘드시고 어려우시겠지만 좀 적극적으로 좀 참여해 주셔서 본인이 좀 더 대학에서 좋은 다양한 어떤 기술들을 습득해 나가는 어떤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수업 듣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또 건강하게 지내시고 다음 주에 또 건강한 모습으로 여러분들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